산 좋고 물 좋은 고장이라는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한우로 유명한 홍천의 소매공리는 늘 이것 때문에 골칫거리였습니다. 바로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사람들이 똥통마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진짜 우리 듣기는 진짜 기분 나쁜 거죠. 악취도 나고 소위 말하는 그 무슨 똥통 마을이다. 이러한 그 오명을 쓰고 하수 처리장과 가축 분뇨 처리장이 자리에 냄새나는 마을로 소외됐던 곳.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귀촌해 온 사람들도 겨울이면 집을 비웠습니다. 작년만 해도 반쪽 마을이었습니다. 왜 반쪽 마을이냐고 하면 겨울철에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난방비가 비싸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셨다가 봄철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이 마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들어서면서 전혀 다른 마을로 기분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소매공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너무 잘했다. 참 잘했다. 너무 좋다. 대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무엇이길래 마을과 주민의 삶을 180도 바꿔놓은 것일까요? 생활건설 소장님 참여를 했는데 쓰레기가 돈이 되는 자원이 고갈되면 똥 전쟁이 생길 것이다. 전국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500만 톤. 가축 분뇨 발생량은 2013년 기준 연간 4,650만 톤으로 이것은 63빌딩 10개를 쌓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연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이 배출되다 보니 먼 바다에 버려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의 고민거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Use that in a better way as a resource and get new energy and both get new energy and use it as fertilizer. Then I think it's the best option. 분뇨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고 그 부산물은 천연 비료를 만들어 땅에게 되돌려주는 과거보다 더 진화된 생태순환고리를 형성하는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상적인 재생에너지 흐름과 방향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가축 분뇨와 음식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일, 그 출발점이 친환경 에너지 타운입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만들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덴마크와 독일 등지를 돌며 꼼꼼한 사전 답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축 분뇨가 어떻게 에너지가 되고 또 마을로 공급되는지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시작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 지역 중 하나가 홍천 소매공리.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환경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 기초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고 그 개념의 가장 큰 부분이 쓰레기가 돈이 되는 그럼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고 2001년 완공돼 가동 중인 하수 종말 처리장이 들어와 악취가 발생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마을. 생소하기만 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추진한다고 하자 처음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지진수 이장은
오히려 악취가 사라지고 에너지를 얻고 또 돈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꾸준히 설득해 나갔고 결국 주민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공천에 우선 절차가 심하고 하니까 신문고에다가 바로 연락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하면 시간 있을 거예요. 시간대로 규정대로 하면 돼. 규정대로 하면 돼. 냄새 나는데 또 혐오 시설을 또 갖고 오느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을 회의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현재 악취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악취가 나겠느냐 싶어가지고 이제 마을 회의하기 전에 한 분 한 분 찾아뵀습니다. 찾아뵈가지고 저희가 악취가 나는데 악취도 잡고 거기서 에너지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왜 안 하느냐,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는 난방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들어서고 가장 먼저 도시가스가 공급되자 겨울 추위 걱정도 사라지고 난방비도 줄었습니다. 이 설비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주민이 심화 보일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화 보일러는 월 한 2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정지하고 주민에게 직접 공급을 해보다 보니까 약 2분의 1 정도의 돈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어떤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의 핵심은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마을의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실어오면 바이오가스 저장 탱크로 이동해 현기성 미생물로 소화시켜 메탄가스를 만듭니다. 여기서 생산된 메탄가스가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되고 이는 다시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저렴하게 제공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홍천 관내의 그 가축 분뇨는 사실적으로 처리도 어려웠었고요. 기존에는 일반적인 퇴비야만 하는 어떤 그런 그 형태였는데 이 처리를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 가스라는 게 상당한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가 지역주민 낙후된 지역까지 도시가스까지 공급된다는 것은 어떤 기존의 이 퇴비화라든지 부분보다는 차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기술의 선두주자 덴마크. 세계 제1의 친환경 낙농국가 덴마크는 1970년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모델이 됐던 것으로 인구는 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육하는 돼지는 2,500만 마리. 국민 1인당 5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 넘쳐나는 축산 분뇨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We have legislations, we have rules how to use the manure and how to use fertilizers. And actually it is that you are not allowed to use it in an optimal way, because if everyone uses it in an optimal way, we will have too much pollution in our seas, in our rivers and in our lakes. So there is a concern about the environment, and it has been there for very, very many years. 덴마크 유클란드 반도 북부에 위치한 바비아그 발전소. 인근 4만여 가구의 지역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에너지 발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The advantages of biogas is actually that you have a product you can sell, and you can get some money for it. The other thing is that everybody almost in the world are talking a lot about this change from fossil fuel to green fuel or whatever, renewable fuel. So, and the other really good things about it is the smell, or the less smell, because it used to be so in the former days that
maybe 2 weeks, maybe 4 weeks every spring, when the farmers, they were spreading out the manure before we have this plant, it was smelling a lot in the whole area. And now, after we have, there's no smell anymore. 축산 분뇨를 실어나르는 트럭부터 남다릅니다. 깔끔하고 위트 넘치는 디자인으로 분뇨에 대한 거부감을 없앴습니다. 4만여 가구의 지역 난방과 전기를 책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에너지 발전소. 이곳이 서기까지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오랜 인고의 세월 끝에 완성됐습니다. All started with the farmers that saw this. They had an issue here where they had to do something, or else they had to cut back the animal production with up to 40%. And then one Friday afternoon in the December of 2002, we went together, and some farmers, some people from the municipality, and some people from the region, and we were just sitting and wondering what to do. And at that time we got up, the idea came up to build this wastewater treatment plant for the animal production. And that was in 2002, and then we were fighting with that idea and fighting to be able to build this facility. And it took us 8 years to get the permission to build it. 홍천의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지 한 달 남짓. 벌써부터 이것은 아이들의 환경 견학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태, 그리고 기계나 점에서 실제로 가축 분뇨나 쓰레기가 에너지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있자니 신기하기도 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그 위에는 가스량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그 오물이나 그런 거를 직접 와서 처리를 하는 걸 보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좀 덜 남기고 좀 살찌더라도 좀 덜 남기고 근데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소매공리에서 들여오는 가축 분뇨는 0.8톤 정도입니다. 이것을 축분 폐수 분뇨 처리장으로 옮겨 1차, 2차 처리를 한 다음 하수 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그런 후에는 실러지, 즉 침전물을 처리하는 혐기성 소화 과정을 거치는데 30일 정도 슬러지를 체류시켜 불필요한 박테리아를 사멸시키고 고용물질을 최대한 감소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메탄가스가 생성되고 슬러지의 악취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혐기성 소화조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제 과정을 거쳐 도시가스로 공급됩니다. 바이오가스 안에는 많은 물과 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수분을 제거하고요, 황을 제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양질의 바이오가스를 얻습니다. 이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에서 요구하는 97%의 메탄 함유량을 정제해가지고 메인 도시가스에 공급을 하면 도시가스에서는 소매공내 주민에게 직접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 생활의 필요성은 물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를 해서 판매 수익을 주민들의 이익에 돌아갈 수 있게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도시가스는 연간 60만 제곱미터, 무려 75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이전에 당장 소매공리 사람들에겐 시원하게 나오는 온수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졸졸거리니까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바로 도시가스 들어와서 틀어놔도 컬컬 나오고 아주 좋아요, 아주. 예, 오늘 저희 상수도, 그다음 오수, 그다음에 도시가스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오수 바지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오수 등 계량기 검침을 하려면
일일이 통 속을 들여다봐야 했는데 지금은 간단히 밖에서도 점검이 됩니다. 무엇보다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주민들은 계량기 하나조차도 신기합니다. 방과 거실, 난방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상태고요. 예, 심야전기도 상당히 저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큰 경제적인 그게 없었는데 요번에 가스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아주 간편하게 이제 이 온수도 잘 나오게 잘 설치가 됐어요. 한껏 여유로워진 생활, 친환경 에너지 타운 덕에 주민의 삶은 따뜻해졌습니다. 바이오가스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형물은 어떻게 될까? 이 또한 자원으로 쓰입니다. 바이오가스와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형물은 퇴비로, 소화액은 액비로 각각 만들어집니다. 분뇨를 거름으로 만들어 땅으로 되돌려 보내는 작업이죠. 그중 액비는 가축 분뇨가 들어오면 자연 탈수기인 유기성 폐기물 저장 호포를 거쳐 현기성 소화조를 통해 침전물 슬러지를 제거한 후 액상 비료로 재탄생됩니다. 천연 비료 중 고형의 퇴비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쉽습니다. 탈수를 마친 음식물 쓰레기나 분뇨를 저장 호포에 일시 저장해 뒀다가 혼합기를 거쳐 발효조로 보내면 현기성 미생물이 침투해 분해를 시작하고 악취가 사라진 퇴비가 완성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게 폐기물 처리 시설하면 냄새예요, 냄새, 악취. 그런데 악취가 나지 않게끔 이것을 처리하는 기술이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 돼야만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이 어디 가니까 홍천에 가니까 이건 잘 만들어 뒀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도 모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악취가 나지 않는 시설로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거 신뢰를 얻는 방법. 세계 3위의 낙농 국가 독일의 라이픈하우젠 마을 외곽. 이곳 농장은 2006년에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치했습니다. 축산 분뇨와 곡물 쓰레기를 혼합한 바이오매스를 하루 평균 50톤가량 처리해 1000kW의 전기를 생산하죠. 축산 분뇨와 곡물 혼합물은 저장 창고에서 한 달간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면 메탄가스가 생성되고 이 가스를 다시 전기로 전환해 마을에 공급합니다. 또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다시 정부가 되팔아 연간 8천만 원이라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Also ich finde, Biogas hat eine Zukunft, das ist eine gute Sache, weil wie gesagt, Atomstrom wird eingespart und wir haben einen Kreislauf, der Mais, den wir in die Anlage reinfahren, alles was hinten wieder rauskommt, ist wertvoller Dünger, der wieder auf die Felder zurückkommt und dementsprechend der Maispflanze wieder zur Verfügung steht. Also man hat einen richtigen Kreislauf sozusagen. Und dadurch, dass man den Strom nochmal einspeist und man hat Wärme auch noch, die anfällt. Die Wärme wird für ein Nahwärmenetz genutzt. Das heißt, Häuser werden beheizt im Winter. Hat man nochmal positive Effekte. 인구 1000명도 채 되지 않는 조용한 시골 마을. 라이픈하우즈는 에너지 자족 마을이자 친환경 생태 마을이기도 합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생산한 전기와 열은 우선 100가구 마을 주민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력회사에 대파입니다. And they go into the heat exchanger to give the heat to our house system. 현재 독일에는 8,000기의 크고 작은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 초기 시설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낀 주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치면서 환경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졌죠.
When we informed the villages, we have been in very many villages in our district to inform people what our project is. There were very soon there were people who said we have to do this. We have to do this for our children. We have to look into future, and our children need an energy supply which is which we can pay and which doesn't make so much waste or changes our climate. 우리의 에너지 차림 마을 소매공리 또한 바이오가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생 에너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혐오 시설인 하수 처리장 위에 태양 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폐수 처리장을 작은 담처럼 만들어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소수력 발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설비는 태양광 발전 설비로서 태양의 빛을 이용하여 전기의 에너지로 변환시켜 사용하는 발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서 소매공리 일원의 한 부분으로 각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큰 혜택은 일반 한전과 연계시켜 태양광 발전 설비로 함께 사용함으로써 전기 요금의 누진세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설비입니다. 마을이 달라지자 사람들도 북적 들었습니다. 냄새도 사라지고 마을은 어느 때보다 깨끗해졌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다 함께 힘을 합치면 풍요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을 확인한 소매공리 사람들.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얘기만 나오면 절로 웃음꽃이 핍니다. 늙은이가 방 뜨시니 좋고 나 어머니 이런데 다 깨끗하니 좋고 냄새나 많아. 아주 거기 뭐 이제 소매국이 아주 도해지가 되려고 그래. 아주 좋아. 앞으로 홍천 에너지 차림 마을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가치와 활용도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 분뇨, 이것은 뭐 좀 안 좋은 말로 똥이라 그러죠. 이것을 다 버려야 되지만 향후에는 이것이 재활용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서로가 이렇게 구매해가는, 지금은 버리지만 돈 들여가 버리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돈을 들여서 사가와야 되는 이런 현실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아주 귀한 자원이다. 환경기초시설이 어떻게 보면 민비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지역 주민과 같이 일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좋은 호응도를 높이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이게 민비 현상이 아닌 그 좋은 시설로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어떤 환경기초시설의 새로운 발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축분과 이제 뭐 분뇨 처리 같은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는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런 쓰레기를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화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거 홍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그 고민을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거해야 할 대상에서 품어야 할 자원으로 바뀌고 있는 쓰레기와 가축 분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 잃어버린 생태계를 되찾을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